자, HLB 주주 가족 여러분들 딱딱도사 김 대표 돌아왔고요. 자, 현재 장이 다 마감이 됐는데 먼저 구독과 좋아요로 저를 많이 응원해 주시면 감사드리겠고, 자, HLB가 오늘 장마감 67,200원짜리에서 마감이 됐고요. 자, 시간의 흐름을 좀 보겠습니다. 시간에서 살짝 하락이 나오고 있긴 하지만 뭐 요 정도의 하락은 크게 영향을 끼칠 만한 내용은 아니다라고 좀 볼 수 있겠고, 최근에 좀 HLB 이노베이션이 또 주가가 급락이 나왔는데, 자, 이노베이션의 흐름이 어떻게 흘러갈지도 좀 체크를 해볼게요. 우리 가족분들이 가장 궁금해 하시는 게 또 HLB, 또 이노베이션, 테라피틱스 있으니까 이 세 가지를 좀 중점적으로 보겠습니다. 생명과학이나 제약 같은 경우는 HLB랑 커플링 돼서 가기 때문에 HLB 내용으로 같이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 좀 중요하게 봐야 되는 내용들은 몇 가지가 있어요. 보시면은 어제 이제 공시가 나왔었던 제노포커스 인수에 대한 내용인데, 자, 이 제노포커스 인수 관련해서 진짜 숨어있는 어떤 의미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저는 이 의미를 분석을 하고 나서 사실 소름이 돋았습니다. 소름이 돋았어요. 그만큼 굉장히 큰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HLB가 빅파마 기업으로 거듭나기 위해서는 반드시 꼭 필요한 그런 사건이었다. 제노포커스 인수가. 그래서 가볍게 넘어갈 만한 일은 아니라는 거예요. 이해가 되셨죠? 좀 말씀을 드릴 거고, 제노포커스를 인수한 이유에 대해서 좀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릴 겁니다. 자, 그리고 HLB 파트너 항루이제약 어디예요? 항서제약이죠. 항서제약이 홍콩 상장을 추진하고 있다. 그죠? 홍콩 시장에다 상장을 시킨다는 거예요. 이것도 엄청나게 큰 모멘텀입니다. 왜? 리보세라니까 지금 항서제약의 캄렐리주마비 뭐예요? 병용 투약을 하고 있는 입장에서 홍콩 시장에 어떤 상장을 시키게 되면은 이 기업에 대한 설명이 투자자한테 들어가겠죠. 홍콩의 투자자들한테 기업 설명이 들어갈 거예요. 그때 FDA의 어떤 승인권이 떨어지게 되면은 어디 될까요? 리보세라니까 캄렐리주마비에 대해서 많은 홍콩 투자자들이 외국계 IB, 외국계 펀드, 투자금들이 이쪽에 주목을 하겠죠. 그죠? 근데 항서제약에만 주목하는 게 아니라 뭐예요? 리보세라닙을 만든 기업이 누구냐? 이거에 대해서 당연히 알겠죠. HLB. 그러면 그 홍콩 외국계 자금들이 HLB 쪽으로도 들어올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HLB가 코스피에 상장을 시켜야 된다고 항상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죠? 코스피에 상장을 시켜버리면은 외국계 자금이 더 세게 들어올 수 있고, 외국계 펀드 자금, 홍콩 자금들 HLB 쪽으로 들어올 수 있다고. 중국 자금도 마찬가지고요. 중국 자금, 유럽 자금, 미국 자금, 홍콩 자금까지. 제가 목이 좀 좋지가 않은데 좀 양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런 자금들이 들어오게 되면 HLB가 더 강력하게 올라갈 수 있는 모멘텀이 형성이 될 수 있다. 그래서 오늘 굉장히 중요한 내용들을 제가 준비했는데 영상을 집중해서 보셔야 되고, 영상 시작 전에 우리 딱딱 주식 채널 구독과 좋아요로 많이 사랑해 주시면 감사드리겠고요. 자, 제가 지금 목이 좀 좋지가 않아가지고 우리 가족분들에게 좀 차분하게 좀 설명을 드리려고 해요. 제가 최근에 또 어제 영상을 좀 못 올렸는데 이 결혼 준비 또 하느라고, 아시는 분들 아실 거예요. 제가 나이가 이제 30대 후반인데 지금 바쁜 거는 거의 다 지났어요. 이제 내년에 결혼을 하고 준비해야 될 것들 뭐 촬영이라든지 바쁜 건 지나갔기 때문에 영상을 이제 매일같이 좀 다시 올릴 겁니다. 어제는 좀 영상을 공지 없이 못 올려서 좀 죄송하게 생각하고 있고요. 그만큼 오늘 더 플러스 알파로 중요한 내용들을 좀 다뤄볼 겁니다. 자, 그 전에 제가 HLB 이제 1등 채널이죠. 딱딱 주식이. HLB의 독보적인 1등 채널이 어디냐 했을 때는 딱딱 주식이다. 왜냐면 제가 조회수가 뭐 1만에 뭐 6천에 7천에 이렇게 나오거든요. 조회수가. 그죠? 6,300회, 뭐 5,800회, 1만회까지 나오는 조회수도 있고요. 그죠? 쭉 보시면 뭐 6,600회, 밑에도 보시면은 1.2만회, 얼마 전에 또 15,000회, 이런 내용들이 있는데 제가 그만큼 책임감을 많이 가지고 있어요. HLB가 최근에 주가가 또 많이 빠졌기 때문에 안티들이 몰려와가지고 저한테 욕하는 경우들도 있었지만, 저도 책임감을 가지고 우리 HLB 주주분들을 위해서 팩트 체크해가지고 사실적인 내용으로, 그죠? 정확하게 클래스 있는 내용으로 제가 정보력을 드리고 있다. 정보를 제공해드리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우리 가족분들에게 또 끝까지 저를 응원해 주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왜냐면
HAB가 또 주가가 빠지면서 많은 안티들이 저한테 문자로 폭격을 하고, 그죠? 욕을 하고 하는 와중에도 끝까지 딱딱도사님 힘내세요. 응원해 주시는 분들이 많았다라는 거예요. 제 영상을 많이 봐주시고 좋아요도 많이 눌러주시고, 저는 그래서 HAB 주주분들에게 감사한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만큼 저도 열심히 노력을 하니까 우리 주주분들도 알아주시는 거겠죠. 그래서 저도 저를 끝까지 지지해 주시는 가족분들을 위해서 드릴 수 있는 선물을 이렇게 종목으로, 저는 주식쟁이이기 때문에 이렇게 종목으로 준비를 했어요.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고 있죠. 이거 2주 전부터 2주가 넘게 이미 계속 말씀을 드리고 있는 종목입니다. 2주 넘게. 엔비디아 블랙의 반도체 국내 수혜주를 제가 드리고 있는데, 자, 이 종목을 제가 왜 아직까지도 드리고 있냐? 2025년 2월달, 3월달까지도 계속 올라갈 수 있는 그런 종목이에요. 자, 이 종목이 이게 차트가 2주 전 차트예요. 2주 전. 그죠? 어떻게 됐을까요? 눌림 목자리 나오고 더 우상향하고 있습니다. 아직까지도 올라가고 있어요. 근데 왜 지금 추천하냐? 아직도 매수하기 좋은 자리 있다는 거예요. 왜? 500% 상승을 예상하기 때문이에요. 거기다가 지금 이 종목 보시면은 바닥을 내려 꼽다가 바닥을 딱 잡아준 이후에는 강력하게 여기에 힘을 응축시켰어요. 그죠? 힘을 모았어요. 터트리지 않고. 그러다가 한 방에 빵! 터트렸습니다. 최근에도 또 터졌어요. 이평선을 완전히 뚫어내버렸다. 여기 이평선이 몰려있는 차트들 보이세요? 저는 이런 차트를 굉장히 좋아합니다. 제가 제일 좋아하는 차트의 종목이에요. 그래서 이 블랙엘 반도체 국내 수혜주가 굉장히 많은데, 제가 알려드린 종목은 블랙엘 반도체 쪽으로 주요 부품을 납품하고 있는 기업입니다. 진짜 찐또배기 수혜주다. 땡땡땡땡. 그래서 지금 젠슨왕이 누구예요? 엔비디아 CEO죠, CEO. 블랙엘의 수요가 엄청나다. 반도체 겨울론 무색. 이런 기사들이 나오고 있고, 4분기에 블랙엘의 매출이 13조 3천억 원 정도의 매출이 예상이 된다. 미친 겁니다. 그죠? 10월달, 11월달, 12월달 3개월 동안 매출이 13조 3천억 나온다. 진짜 미친 거죠. 근데 이 블랙엘이 실질적으로 매출이 더 나왔어요. 1년치가 완판됐다. 2025년까지 매출이 다 완판이 됐다는 거예요. 난리가 났죠? 그래서 이 예상치를 이미 뛰어넘은 지가 오래예요. 이 기사의 예상치를 뛰어넘었다. 모건 스탠리가 올 4분기 블랙엘의 출하량이 45만 개를 기록할 것이다 라고 예상했는데 이미 돌파했어요. 내년 거까지 다 팔렸습니다. 자, 왜 이렇게까지 잘 될까요? 오픈 AI, 메타, 마이크로소프트, 애플, 아마존 이런 기업들이 고객사로 있기 때문이에요. 잘 팔릴 수밖에 없죠. 그죠? 그래서 제가 4분기 스페셜 추천주로 엔비디아 블랙엘 반도체 국내 수혜주를 우리 가족분들에게 알려드릴 건데, 또 딱딱 주식을 끝까지 응원해 주시고 끝까지 지지해 주신 HAB 주주분들에게 감사한 마음을 담아서 드리는 선물입니다. 당연히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겠죠.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 저한테 제 번호 010-3072-4579번으로 딱딱이라고만 두 글자 문자로 딱딱 간단하게 두 글자를 문자로 보내주신 분들께 제가 직접 딱딱도사가 직접 땡땡땡땡 네 글자 이 블랙엘 반도체 국내 수혜주를 종목명을 알려드릴 거예요. 어떻게? 답장 문자로 바로 드릴 겁니다. 종목명 알려드리고 매매 전략까지 자세하게 보내드릴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만 신청하시면 되겠고요. 이렇게 신청하신 분들께 전부 다 보내드리고 있으니까 제 번호로 딱딱이라고만 두 글자 문자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HAB를 본격적으로 보실 건데, 제가 말씀드렸죠. 홍콩 상장에 대해서 앞에서 잠깐 언급을 했습니다. 항서제약이 이제 홍콩 상장을 추진하고 있다. 여기서 가장 중요하게 봐야 되는 건 뭐냐? 그죠? 제가 메모장을 잠깐 킬게요. 자, 생각을 해보세요. 항서제약이 홍콩 상장에 왜 상장을 시키려고 할까요? 지금 재료가 좋기 때문이에요. 그죠? 리보캄렐 조합의 재료가 크기 때문에 이거 터지기 전에 뭐예요? 유동성 자금을 늘리려고 하는 거예요. 투자 시장에 대해서 확대를 하고 유동성 자금을 늘리는 방법으로 홍콩 시장 상장을 선택한 겁니다. 이해가 됐죠? 홍콩은 그래도 선진국 지수에 포함이 되어 있거든요. 이해가 되셨죠? 우리나라보다 시장이 더 커요. 홍콩 시장이. 주식시장은. 선진국 MSCI 지수에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이해가 되셨죠? 그래서 홍콩 시장에 상장이 된다는 건 굉장히 큰 이슈고, 중요한 건 뭡니까?
이 HLB가 지금 코스닥에 있는데 코스피 이전 상장을 지금 검토하고 있죠. 조만간에 이런 얘기가 또 나올 수 있어요. 제가 봤을 땐 승인 직후에 코스피 이전을 추진할 거라고 전 보여주고 있습니다. 왜? 투자금을 더 끌어모으기 위해서. 이해가 됐죠? 그래서 승인 직후에 코스피 이전까지 터지면 주가가 더 올라가겠죠. 모멘텀이 겹경사가 터질 수밖에 없다. 이해가 됐어요? 그래서 HLB는 지금 힘을 모으고 있는 거예요. 힘을. 그죠? 요새 사람들 얘기로 힘숨찐이라고 하죠. 그죠? 힘숨찐. 이게 뭐예요? 힘을 숨기고 있는 진짜. 그죠? 힘을 엄청 가지고 있는 힘 진짜인데 힘이 엄청 센데 숨기고 있다는 거예요. 저도 이제 30대 후반이다 보니까 이게 좀 익숙치가 않네요. 설명하는 데 있어서. 요새 MZ들이 힘숨찐이라고 하더라고요. 좀 오래됐나? 그래서 어쨌든 간에 HLB가 이제 코스닥에 상장되어 있지만 코스피로 이전하는 순간 이 모멘텀이 더 커질 수 있다는 거예요. 힘을 지금 숨기고 있다. 저는 그래서 코스피에 이제 상장을 했을 때 HLB가 이제 코스피 이제 시가총액이 그래도 10조가 넘기 때문에 상장할 당시에 더 오를 수 있겠죠. 지금 10조가 조금 안 되나? 그죠? 거의 비슷하죠. 8조 8천억. 좀 안 되지만 거의 10조에서 왔다 갔다 했었던 기업이기 때문에 충분히 코스피 200 지수에 포함이 될 수 있어요. 그렇죠? 여기 포함되면은 외국계 펀드 자금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펀드 자금 거기다가 지금 항서제약이 홍콩 시장에 상장하면은 홍콩 IB 자금들, 투자 자금들이 들어올 수 있겠죠. 그렇죠? 거기다가 MSCI 지수에도 포함이 될 수 있어요. MSCI, HLB가 이런 모멘텀들을 가지고 있다. 자, MSCI 지수에 포함이 되려면 그래도 실적도 중요합니다. 실적도. 이런 것도 중요하기 때문에 HLB가 만약에 FDA 승인을 받으면 그 실적에 대한 모멘텀까지 키워갈 수 있겠죠. 그래서 MSCI 지수 편입되면은 여기도 외국계 펀드 자금들이 패시브 자금들이 들어오죠. 패시브 자금들. 자, 이런 것들이 유입되면서 더 강력한 어떤 효과를 발휘할 수 있다. 이해가 됐죠? 그래서 저는 HLB가 코스닥 시장이 아니라 코스피 시장으로 이전을 해야 된다 보고 있고, 그죠? 거기에 따라서 지금 항소제약이 홍콩 시장에 상장하는 거는 HLB 입장에서도 호재다. 이해가 됐죠? 리복 캄렐이 엮여 있으니까 항소제약을 투자하기 위한 이 IB라든지 투자자들이 항소제약의 어떤 모멘텀을 보겠죠. 캄렐리주맙에 대한 모멘텀을 보면서 리보세라닙을 같이 볼 거예요. 그럴 때 리보세라닙의 개발 국가가 어디냐? 대한민국의 HLB다. 해가지고 여기 투자금이 또 들어올 수 있는 거예요. 이해가 되셨죠? 이런 모멘텀을 우리가 눈여겨봐야 된다. 그리고 이미 이 임상병원 실사가 뭡니까? BIMO죠. 그죠? 바이오 리서치 모니터링. 바이오 리서치 모니터링은 이미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죠? BIMO는 문제없이 진행이 되고 있고. 이거는 이제 어디 갔냐? 주담 통화 내용이 있으니까 BIMO 실사 관련해서 주담 통화 내용이 있습니다. 조금 이따 말씀드릴게요. 자, 그리고 또 뭐예요? 제노포커스 인수. 자, 제노포커스를 인수한 이유에 대해서 좀 제가 간단하게 또 말씀드리면은, 자, 제노포커스라는 기업은 생각보다 이 인수합병이 기존의 HLB가 인수합병을 너무 많이 하다 보니까 이번에도 인수합병이야? 하고 그냥 가볍게 넘기는 경우들이 많아요. 근데 저는 HLB가 지금 하려고 하는 게 뭐냐? 이거에 대한 초점을 맞춰서 봤을 때 이거는 굉장히 놀랍다. 제노포커스가 할 수 있는 일은 유전자 분석, 게놈 지도를 편집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유전자를 분석하고 편집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어요. 그런 기술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스마트 라이브러리. 어떤 라이브러리? 스마트 돌연변이 라이브러리. 그죠? 자, 이 돌연변이라든지 유전자 분석은 어디에서 필요하냐면 유전병에 필요합니다. 유전병. 이해가 됐죠? 자, 유전병은 지금 전체 글로벌 제약 시장에서 가장 큰 시장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유전병. 가장 큰 시장. 두 번째가 뭐예요? 전염병 시장이에요. 이해가 됐죠? 자, 유전병 시장이 가장 커요. 근데 이 유전병에는 뭐가 포함되어 있냐면 암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자, 엄연히 따지면 암은 유전 확률이 있긴 하지만 완벽한 유전병은 아니에요. 그죠? 내 부모가 암에 걸렸어도 내가 안 걸릴 수도 있는 거예요. 완벽한 100% 유전병은 아닙니다. 근데 이 유전자에 대한 변형에 대한 문제점이 있어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내 부모님이 암에 안 걸렸어도 내가 걸릴 수 있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유전자 변형이 일어났을 때. 그 유전자 변형은 환경적인 요인들. 그죠? 환경적인 요인은 다양한 게 있죠. 음식이 될 수도 있고, 스트레스가 될 수도 있고, 어떤 불특정한 어떤 원인이 될 수도 있고, 그죠? 알 수 없는 거예요. 근데 유전자 변형을 실제로 일으키는 음식들도 있습니다. 실제로.
그래서 그 유전자 변형이 쉽게 되진 않겠지만 그게 쌓이고 쌓여서 바뀔 수 있는 거죠. 유전자가. 암이 잘 걸릴 수 있는 몸 상태로, 암이 잘 걸릴 수 있는 DNA 상태로 바뀔 수 있다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이런 유전자 분석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거를 알고 이런 기술력이 있고 돌연변이에 대한 어떤 라이브러리가 있어야지만 뭐예요? 암을 효과적으로 치료할 수 있는 치료제를 만들 수 있는 거예요. 이해가 됐죠? HAB의 앞으로의 목표가 뭐예요? 결국에는 암을 정복하는 기업이 되겠다. 이겁니다. 자, 그리고 뇌질환, 파킨슨병이라든지 여러 가지 뇌질환 관련된 그런 문제점들이 있죠. 그것도 이제 유전병으로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죠? 뇌질환 관련된 유전병들, 파킨슨병 등등등등. 자, 이런 것들도 HAB의 자회사들이 또 사업을 하고 있죠. 그죠? 이런 것들에도 또 유전자 분석이라든지 이런 스마트 돌연변이 라이브러리가 또 필요해요. 그랬을 때 제노포커스를 인수한 이유를 알겠나요? 아시겠어요? HAB가 지금 당장 리보세라닙으로 그냥 북치고 장구치고 와 이제 끝났다. 게임 체인저 세계 정복. 리보세라닙 하나만 승인되면은 HAB가 이제 향후 100년 동안은 잘 먹고 잘 살 수 있어. 이런 마인드가 아니에요. 진양곤 회장은 이런 마인드가 아닙니다. 뭐예요? 리보세라닙을 더 뛰어넘는 항암제를 또 만들겠다. 일단은 시작은 리보세라닙입니다. HAB를 알리는 약품이에요. 그리고 리보세라닙은 유럽과 미국에서 엄청난 인기를 끌게 될 겁니다. 제가 예언하겠습니다. 제가 감히 예언하겠습니다. 유럽과 미국의 암을 정복시키는, 정복까지 못할지라도 게임 체인저 역할을 충분히 할 것이다. 리보세라님이. 기존에 있었던 소라페닙이라든지 그죠? 여러 가지 그런 암 치료제, 항암제를 뛰어넘을 거다.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하지만 리보세라님은 이 암을 완전히 100% 정복은 못할 수도 있어요. 왜? 리보세라님은 3세대 항암제거든요. 한계가 있는 항암제예요. 한계점이 있습니다. 그죠? 근데 지금 4세대 항암제가 나오고 있죠. 그게 뭐예요? HAB가 이번에 인수한 HAB 이노베이션의 베리스모 칼티 치료제입니다. 칼티 치료제. 칼티 세포 치료제. 이게 4세대 항암제예요. 근데 아직까지 이 암 시장, 항암 시장에 이 4세대 항암제가 유용하게 쓰이지 못하고 있어요. 아직까지는 기술력이 부족하기 때문에. 근데 이게 만약에 이론적으로, 영구적인 이론적으로 완성만 되고 상용화가 된다면은, 그죠? 고도화가 된다면은 3세대 항암제를 뛰어넘는 암을 정복하는 시대가 올 수도 있겠죠. 근데 아직은 시간이 좀 걸릴 수 있습니다. 지금 일상을 진행 중 있죠. 베리스모가. 근데 HAB가 이 기술력까지 가져왔다는 거는 이걸 종합적으로 본다면은 HAB는 유전자에 대한 어떤 기술력, 그죠? 돌연변이에 대한 기술력을 통틀어서 그리고 이 항암제 시장에 대해서 새로운 기술, 4세대 항암제 기술력까지 확보하면서 뭐예요? 완벽한 빅파마 기업, 암을 정복할 수 있는 완벽한 빅파마 기업으로 모습을 갖춰나가고 있다라고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이해가 됐죠? 그래서 소름이 돋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HAB의 모멘텀이 이렇게 커요. 근데 주가가 못 올라가는 이유는 딱 한 가지예요. 승인. 그죠? 승인의 포커싱이 맞춰져 있기 때문에 주가는 지금 올라가기 어렵겠죠. 승인의 포커싱이 맞춰져 있기 때문에. 이해가 되시죠? 승인이 나지 않으면 HAB의 주가가 올라가긴 힘듭니다. 냉정하게 말씀드리면. 그래서 이런 재료들, 좋은 재료들이 승인 이후에 후반형이 될 겁니다. 후반형. 이해가 됐어요? 그래서 웬만하면은 지금 주주들도 그래요. 재료 같은 거, 임상재료라든지 이런 내용들 지금 공개하지 마라. 승인 이후에 공개해달라. 이런 요청들이 실제로 있어요. 그죠? 지금 공개해봤자 주가 변동성이 안 생기거든요. 힘을 못 받거든요. 이왕이면은 승인 이후에 그런 재료들을 터트려주면은 더 플러스 알파 효과를 누릴 수 있기 때문에 승인이 되면 그때 재료를 풀어달라. 이런 얘기들도 있어요. 실제로 이거는 제가 머릿속에서 생각한 게 아니라 실제 주담통화에서 나온 내용이에요. 그죠? 주담통화 보시면 주주 소통 자주 할 계획이냐, 여러 가지 진행사항 등. 지금 임상 진행사항에 대해서 위에 충분히 건의하고 있는데 어떤 주주들은 공개하지 말고 나중에 승인되면 승인 결과 한 번에 나와라. 이런 주주들이 있다. 어떤 게 나을지 판단하고 있다. 이게 무슨 내용이냐면 지금 공개해도 HAB의 주가가 묵묵부답이에요. 그죠? 움직이질 않아요. 왜? 승인에 관련된 재료가 아니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제 임상 결과가 뭐 좋건 간에 임상 결과가 어떻게 나왔던 간에
아니면 인수합병을 했던 간에 주가가 올라가질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차라리 이런 결과들이 승인되면은 승인 결과랑 같이 한 번에 나와라. 이런 임상 진행 사항에 대해서 새로운 재료나 새로운 어떤 주주들에게 소통할 수 있는 내용들이 나오면은 그런 좋은 내용들을 승인 이후에 한 번에 터트려 달라. 이런 요청 사항들이 실제로 있다라는 거예요. 이해가 되셨죠? 그리고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바이오 리서치 모니터링 BIMO는 11월 중순까지 일정이 잡혀있고 11월 중순에 뭐예요? BIMO 결과가 나오겠죠. 그리고 저는 BIMO 결과와 더불어서 CMC에 대한 어떤 진행사항에 대한 내용들까지 같이 나올 수 있는 부분들이 있다고 보고 있어요. CMC는 아직까지 스타트가 안 됐습니다. 스타트가 안 됐어요. 완벽하게 되지 않았습니다. 근데 이것도 아직까지 완벽하게 우리가 알 수 없는데 비밀리에 또 진행하고 있을 수도 있기 때문에 FDA에서 이게 외부에는 발설되지 않지만 CMC에 대해서 지금 FDA 실사가 내부적으로는 진행이 되고 있을 수도 있다. 이해가 되셨죠? 그래서 BIMO 결과가 발표되는 뭐 11월 중순 이후 11월 말 12월 초 정도에는 CMC, 그죠? CMC와 BIMO에 대해서 어떤 결과값들이 나올 수 있는 가능성도 있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어요. 이런 시기적인 흐름을 봤을 때는 1월달, 2월달쯤에 승인 발표가 날 수 있는 가능성도 충분히 있겠죠. 이런 그림들이 그려져야 돼요. 3월달까지 굳이 끌고 가지 않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이해가 되셨죠? 자, 그래서 오늘 제가 목이 좋지도 않은데도 불구하고 열심히 떠들어 봤습니다. 그죠? 열심히 떠들어 봤어요. 딱딱도사가 알려드리는 그런 내용들 다른 방송과는 차원이 다르죠? 그죠? 왜 차원이 다를까요? 클래스가 다른 걸 느낄 수 있을 거예요. 제가 HAB 영상을 촬영할 때는 저는 쉽게 촬영하는 게 아니에요. 저도 공부하고 그런 정보를 얻기 위해서 노력하고 수많은 노력들을 한 이후에 영상을 촬영해 드리기 때문에 딱딱도사의 영상은 다를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내공 차이가 나기 때문이에요. 내공 차이. 그래서 우리 가족분들이 저를 믿고 따라오신다면 반드시 좋은 결과를 얻어낼 수 있을 거다. 저는 이렇게 생각하고 있고 HAB는 제가 3년 동안 분석을 했었던 종목인 만큼 세력들의 의도에 대해서 꽤 뚫고 있습니다. 제 영상을 쭉 검색해 보시면은 HAB 영상 3년 전 영상도 나와요. 3년 전 영상. 그래서 우리 가족분들이 저를 믿고 따라와 주셨으면 좋겠고 제가 앞에서 말씀드렸지만 HAB 관련해서 지금 우리 주주분들에게 4분기 스페셜 추천주를 드리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죠? 저를 끝까지 응원해주신 HAB 주주분들에게 드리는 선물이니까 꼭 받아가시고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제 번호 010-307-4579번으로 딱딱이라고 두 글자를 문자로 남겨주시면은 간단하게 딱딱 두 글자만 저한테 문자로 보내주시면은 제가 이 종목명 땡땡땡땡 엔비디아 블랙엘 반도체 국내 수혜주 500% 상승 예상되는 이 종목을 답장 문자로 종목명과 매매 전략까지 자세하게 보내드리겠습니다. 아직까지 못 받으신 분들은 신청하셔서 받으시면 되겠고요. 딱딱이라고만 두 글자 문자 보내시면 되겠고 한 가지만 좀 더 말씀을 드리면은 제가 텔레그램 가족방을 좀 운영하고 있어요. 보시면은 텔레그램 가족방 HAB 관련된 실시간 내용들을 지속적으로 좀 도와드리고 있죠. 보시면은 HAB 최근에 이런 자료까지 전부 다 보내드렸고 그래서 여기 입장하신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보시면은 굉장히 많은 분들이 입장해서 저한테 대응을 좀 받고 있는데 들어오셔서 안전하게 대응을 좀 받으시고 한 가지 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지금 텔레그램방 입장할 수 있는 방법이 조금 바뀌었습니다. 자, 어떻게 바뀌었냐? 이렇게 입장 링크를 제가 공개를 했습니다. 입장 링크 클릭하셔서 들어오시면 되는데 자, 모바일 핸드폰 많이 쓰시니까 핸드폰 먼저 설명을 드릴게요. 자, 모바일 기준 우리 가족분들 영상 보실 때 이런 화면을 볼 수가 있을 거예요. 그래서 더보기 버튼이 있거든요. 더보기 버튼을 먼저 클릭을 하세요. 클릭하시면은 자, 이런 화면이 나옵니다. 그쵸? 이 부분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이 부분 더보기 버튼 클릭하시고 입장 링크 딱딱도사의 텔레그램 가족방 입장 링크가 나옵니다. 입장 링크를 딱 클릭을 하세요. 클릭. 그죠? 클릭하시면은 어떻게 돼요? 어떻게 됩니까? 자, 보여드릴게요. 자, PC는 똑같아요. PC도 PC 더보기 그죠? 누르고 입장 링크 있죠? PC랑 모바일 똑같습니다. 입장 링크를 딱 클릭을 해요. 그러면 이 화면이 나와요. 이 화면. 여기서 이제 들어가기, 입장하기 그런 버튼이 있을 거예요. 누르시면은 입장이 되는 게 아니라 저한테 요청이 옵니다. 어떤 요청?
승인 요청. 저한테 이게 날라와요. 근데 여기서 중요한 점은 뭐냐면 이것까지만 하면 되는 게 아니라 뭐예요? 저한테 문자를 이렇게 보내줘야 돼요. 어떻게? 구독, 성함, 구독, 닉네임 이런 식으로. 저는 이제 구독 김재성, 예를 들어서 제가 말씀드린 거죠. 제 이름, 구독하고 이름을 보내시면 돼요. 왜냐면 이걸 왜 보내야 되냐면 저한테 신청하실 때 저한테 닉네임이 들어와요. 닉네임 실제로. 자, 이런 식으로 들어옵니다. 그죠? 이렇게 이름으로 많이 들어오기 때문에, 또는 닉네임으로 들어오는데, 그죠? 보통 이름으로 되어 있을 거예요. 닉네임 설정을 따로 안 하신 분들은. 그래서 텔레그램 방 나는 닉네임 설정 안 했다 하면은 이름으로, 닉네임 설정을 했었다 하면 닉네임으로 저한테 이렇게 보내주시면 돼요. 어떻게? 제 번호로 구독, 닉네임 또는 구독, 성함 이렇게 보내시면 됩니다. 그래서 저한테 문자 보내시면은 입장 링크 당연히 클릭하셔야겠죠. 입장 링크 클릭하고 이 조인 버튼, 그죠? 입장 버튼까지 클릭하신 이후에 저한테 이렇게 문자를 보내시면 확인해서 한 분 한 분 입장을 도와드리겠습니다. 이렇게만 신청하시면 되겠고요. 오늘 제 영상 도움되셨다면 저희 채널 구독과 영상의 좋아요 버튼 눌러주시면 감사드리겠고, 저는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